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서 경동맥 천사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내용에서 주로 이제 경동맥 쪽으로 포커스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걸로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처음에 경동맥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오버뷰를 보고 그다음에 해부학적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스캔하는 방법을 보고 그 다음 평가해야 될 것 IMT, 플라스크 스테노시스 등을 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세 가지 정도 케이스입니다. 먼저 오버뷰 보도록하겠습니다. 경동맥은 뭐 아시다시피 척추동맥과 더불어서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위치가 이제 피부 아래 얇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큰 혈관으로 초음파로 검사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이렇게 IMT 혈관 내막의 두께 그리고 플라크 여부를 관찰해서 혈관의 전반적인 동맥 경화 정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크가 관찰될 때는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T를 시행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은 쉽게 얘기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한테 한번 해볼지 한데요. 40세 이상 또는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위험 인자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이렉타일 디스펑션, 크로닉 레널 디지즈를 비롯한 성인에서 많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아오르타에서 라이트와 레프트가 이렇게 조금 다른데 라이트는 브라키오세팔리가 아테리가 올라와서 여기서 CCA가 분지를 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ECA와 ICA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레프트 쪽은 아오르타에서 바로 CCA가 분지를 해서 올라가서 위쪽에서 CCA와 ICA와 ECA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각 서플라비안 아테리에서 벌테브라 아테리가 이렇게 분지를 해서 이쪽으로 CCA가 붙어서 뇌 혈류 공급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MT로 주로 관찰하는 부분들은 잘 막힐 수 있는 부분들을 포커스해서 관찰하는데요. CCA의 P15 그리고 벌테브랄 아테리의 P15 그리고 CCA가 ICA와 ECA로 나눠지는 얼부 부분 그리고 ICA의 P19에서 플라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찰하는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지션은 라테랄 시팅 포지션과 오버헤드 포지션을 볼 수 있는데 주로 복부 초음파하고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라테랄 시팅 포지션으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는 슈파인 포지션으로 베개 없이 몸을 익스텐션 시킨 다음에 검사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준비를 시키고 주로 7.5MHz 이상의 리니어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어프로치법은 안테리어, 라테랄, 포스테리어 방법이 있는데 SCM 머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쪽으로 접근하는 법이 아테리어 그리고 SCM 머슬 쪽에서 주글라 베인과 함께 관찰하는 법이 라테랄 어프로치 뒤쪽에서 이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인데 환자마다 잘 보이는 큐가 다르므로 어프로치 방법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안테리어, 라테랄은 검사자가 조금 더 편한 대신 이제 ICA를 디스탈까지 맨디블 앵글에 걸리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좀 힘든데 포스테리어는 좀 더 디스탈까지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순서는 먼저 횡단상으로 CCA, ICA, ECA를 B모드와 클라도플러 모드로 플라스와 스테노시스 여부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롱지튜디널 뷰로 CCA와 ICA, ECA를 관찰하는데 여기서 CCA를 볼 때 IMT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라크와 스테노시스, 플로우 아날리시스를 해서 혈류의 속도와 혈류 파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ICA와 ECA에서도 같은 것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테브라 아테리에서는 B모드로 프록시말 쪽에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관찰을 하고 또 플로우 아날리시스를 해서 혈류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횡단상으로 제일 먼저 CCA, P15 쪽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비안 아테리아 CCA가 비시하는 부분에서도 플라크가 간혹 관찰되면서 이쪽으로 관찰하게 되고 그
다음 CC를 현장상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동그랗게 보이는 혈관에서 플라트 같은 게 있는지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넓어지는 부위가 나오는데 여기가 ICA와 ECA가 분지하기 직전 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C 쪽으로 가서 플라트나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CCA 프록시멀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넓어진 벌브 그리고 이게 IC의 EC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플러를 띄워가지고 안에 혈류가 꽉 차는지 관찰을 하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플라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벌브, ICA, ECA 이쪽으로 이렇게 스캔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단상으로 관찰을 해보십니다. 먼저 CCA를 종단상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IMT도 여기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넓은 쪽에서 약간 포스테로 라테랄 쪽에 보이는 것이 ICA입니다. ICA에서도 플라크와 스테노시스 여부를 관찰하고 여기서 약간 메디알 쪽으로 돌리면 ECA가 나타납니다. ECA는 ICA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고 안테로 메디알 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단상으로 CCA부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계시는 중이고요. 플라크도 이 앞쪽에 있는 것이 ECA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ICA가 되겠습니다. 플로를 띄어서 혈관이 혈류가 안에 꽉 차는지 관찰을 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플라트가 있는 부분을 쭉 스캔을 해야 되겠고 이게 ECA 그리고 ICA에도 혈류가 꽉 차서 잘 흘러가는지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벌테브랄 아테리입니다. 벌테브랄 아테리는 혈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대 병측에 이 서플라비안 아테리가 프로시면에서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게 되면 이쪽으로 혈류가 못 가서 반대편 벌테브랄 아테리로 들어갔던 혈류가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쪽에 혈류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 방향을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하는 방법은 먼저 CCA를 종단상으로 잘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프로브를 살짝 메디알로 이쪽으로 옮기면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벌테브라의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사이에 나오는 두 개의 관상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앞쪽의 것이 벌테브라 베인이고 뒤쪽의 것이 벌테브라 아테리입니다. 그래서 혈류 방향이 CCA하고 일치하는지 색깔이 같은지 관찰을 하고 혈류 파형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서플라비안 스틸 신드롬에서는 이 혈류 색깔이 파란색으로 CCA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CCA, ICA, ECA에서 도플러 스펙트럴 아날리시스,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갖다 대서 이 파형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피크 시스톨릭 벨러시티와 엔드 다이스톨릭 벨러시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스테노시스가 있을 경우에 스테노시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CCA, ICA, ECA, 벌테브랄 아테리에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SV,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을 이용해서 스테노시스 정도를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파라미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은 ICA와 ECA가 이렇게 튜닝 포크 모양으로 이게 CCA고 이게 ECA, ICA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ICA인지 ECA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위치를 보고 조금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ECA는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혈관이 좀 더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안테리오 메디알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앞쪽에 있는 것이 ECA고 좀 가늘어 보이는 것이 EC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CA는 포스테리오 라테랄 쪽으로 위치해서 약간 뒤쪽으로 가고 있고 브랜치가 크게 없기 때문에 혈관 내각이 좀 넓게 유지되는 편이어서 굵고 뒤쪽에 있는 것을 IC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플러 스펙트럴 아날리시스를 이용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ECA는 주로 공급하는 것이 머스큘라 그리고 스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항이 높은 장기로 갑니다. 그래서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와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의 차이가 큰 좀 뾰족한 모양의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ICA는 내려갈 때까지 굵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항이 좀 적은 이런 블로어로서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와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 차이가 좀 덜 나는 약간 완만한 이런 파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구분이 안 되면 템포랄 탭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템포랄 아테리가 이제 ECA의 메인 브랜치인데, 그쪽에 이제 톡톡 치면은 톡톡 치는 파형이 이렇게 같이 ECA의 경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판별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평가해야 될 것들, IMT, 플라크 스테노시스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를 재기 전에는 먼저 혈관이 제대로 이렇게 노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혈관 전장이 니어월, 가까운 벽과 파월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용료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혈관 내부는 무에코로 이렇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혈관이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IMT를 재는 것은 아니고, IMT라는 것은 혈관의 전반적인 두꺼워진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CCA가 이렇게 넓어지는 벌브 하방은 2cm 정도에서 IMT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파월 쪽에서 2cm 정도 되는 곳에서 IMT를 측정을 해서 평균이 한 0.6에서 0.8mm 정도인데 여기에 속하는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1mm를 넘어가게 되면 CVD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IMT란 것은 이 혈관 내막의 인티마와 메디아의 두께인데, 바로 확대해 보면 혈관 내강 쪽에 고에코층과 저에코층까지의 두께를 재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자동화된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범위만 지정해주면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플라크입니다. 플라크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루멘으로부터 0.5mm 더 튀어나와 있거나 주위 IMT보다 50% 이상 두껍거나 국서적으로 1.5mm 이상의 두께가 나타나는 것을 플라크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혈관 쪽으로 플라크가 관찰되고 있고, 플라크가 있어서 혈관이 스테노시스가 생기면서 뒤쪽 혈류보다 안에 하얗게 얼리어짐이 생기면서 혈류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처의 정도를 속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크가 관찰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협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그 플라크가 안정성이 있는 플라크인지 불안정성 플라크인지 확인을 합니다. 플라크의 정도를 확인을 할 때 주의사항은 이 플라크가 이렇게 있을 때 자르는 단면에 따라서 이 플라크가 잘못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르면 실제 플라크는 이 정도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은 더 심하게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단선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플라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단상을 같이 찍어서 스테노시스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스테노시스는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것을 50%라고 기술하는 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이게 50% 정도라고 이렇게 기술을 할 수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이렉트 미저 방법과 베어리어 미저 방법, 그리고 도플러 스펙트럴 애널리시스 이용한 플로우 미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이렇게 좁아지면 그대로 혈관이 이렇게 안쪽으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파지티브 리모델링이 생기면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넓어지면서 안쪽 내강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면만 봤을 때는 스테노시스가 심하게 측정되지만 실제 그 혈관 내강과 비교해보면 많이 좁아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세트 방법과 ECST 방법입니다. ECST 방법은 실제 좁아진 혈관의 전체 내강분의 이 좁아진 내강의 비를 구하는 것이고, 나셋 방법은 이 원래 있던 혈관의 내강을 이 뒤쪽에 좁아진 부분 다음 쪽에 나오는 이 혈관의 내강을 원래 혈관의 내강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분모를 하고 여기서 좁아진 부분을 뺏는 것을 분자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ECS 방법이 좀 더 스테노시스가 심하게 있는 것처럼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면 나색 방법이 좀 더 강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오 메소드는 트랜스버스 뷰가 해가지고 이렇게 혈관 내강을 지정을 해주고 남아있는 내강을 지정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나색 방법이 조금 더 덜한 것을 측정되고 ECS 방법이 여리오 메소드 방법이 조금 더 심한 겁니다. 하지만 이 협착 그 플라크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눈으로 정확하게 다 보이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퍼 에코익 플라이인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어디까지가 플라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도플러 스펙트럴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혈류 속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플라크가 관찰되고 이쪽에서 얼리어징이 관찰되면서 혈류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속도를 보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 보면 협착이 한 60%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플로우 벨로시티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80% 이상 더 넘어설 정도로 많이 좁아지면 오히려 혈류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이용해서 이 혈류 플라크의 스테노시스 정도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표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플라크가 한 50% 이상 막혀 있으면서 그 협착 부위에서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125 이상 230 미만이면 한 50에서 69% 정도 협착. PSV가 230이면 70% 정도 협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지표로 ICA와 CCA의 B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50% 이상 스테노시스일 때는 2.0, 2.0 그 사이에 있으면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크가 발견됐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플라크인지 기술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확인해야 될 것은 에코, 그리고 텍스처, 서피스 등을 확인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하이포 에코이하고 헤테로지너스하고 얼서가 있는 이런 플락이 좀 언스테이블 플락으로 CV의 리스크가 더 높은 플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이소에코이하거나 호모지니어스하거나 스무스 마진을 가진 이런 플락이 좀 스테이블한 플락이고 여기처럼 헤테로지니어스하고 하이포 에코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얼서가 있는 얼서레이티드 플락이 좀 언스테이블 플락입니다. 특히 이렇게 둥둥 떠당기는 플락이 있으면은 아주 이제 스트로크 리스크가 높은 플락으로 바로 조치가 필요한 플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관찰했으면 판도문을 써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IMT를 기록을 하고 아세로마가 있으면 아세로마의 양상과 스테노시스 정도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 CCA, ICA, ECA의 PSV와 EDA를 기록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벌테브라 아테리아 플로우 방향과 또 플로우 웨이브 폼이 정상인지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많이 플라크나 스테노시스가 심하지 않으면 스타틴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영양 로슈바 스타틴을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플라크가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스타틴 사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70%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 협착증의 경우에는 카로티드 엔다레프린도 시행을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스텐트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충분히 잘 관찰해서 기술을 하고 컬러 도프를 할 때도 이제 최적의 요건으로 만들어서 관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동할 때 보도록 하겠고요. 또 플로우 애널리시스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어떤 스테노시스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위치와 양상과 컬러 도플러의 그런 모양을 잘 기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보고 CCA 벌브 ECM 하방에서 IMT를 측정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트 CCA 쪽에서 플로우를 측정합니다. 벨로시티가 65 정도니까 이제 정상 플로우고요. 이렇게 CCA 쪽에 니어월에서 이렇게 칼시파이드 플라크가 여러 개 관찰되는 것을 기술을 해주면 되고, 이건 ICA입니다.
ICA 쪽에서 약간 여기 플라크가 있으면서 얼리어징이 생겨서 약간 여기 혈류가 좀 빨라지고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크게 빨라져 있진 않아서 마일드한 스테노시스 정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ICA도 클래시파이드 플라크가 있다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CA도 속도가 한 60 정도이니까 정상 범위 안에 있어서 라이트 쪽은 플라크가 동반한 마일드한 아세로스클로시스가 되겠고 벌테블 아테리도 플로 디렉션을 정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쪽을 보니 약간 두꺼워진 부위가 보이고 종단상으로 보니까 두께가 한 2mm 정도의 이런 플라크가 관찰됩니다. IMT는 위쪽에서 일반적인 그런 두께를 재는 것이고 이것은 플라크 쪽 따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일드 아세로스클로시스, 노 시그니피컨트 스테노시스라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칼시파이드 플라크가 있고 협착이 좀 의심이 됩니다. 근데 좀 약간 하이포에코익한 플라그로 정확하게 이렇게 다이렉트 미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도플러 스펙트럴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재보면 PSV가 230 정도로 꽤 많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 정도의 스테노시스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이포에코익한 플라크가 있고 여기서 다이렉트 매저하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도플러를 띄워보니까 약간 이쪽으로 조그맣게 혈류가 흐르는데 속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48 정도로 많이 좁아진 거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정상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은 아니겠죠. 너무 많이 좁아져 있어서 80% 이상 스테노시스면 오히려 도플러 플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로스클로시스 위어 토탈을 불러서 웹 ICA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예, 제가 간단히 의견 선생님이 워낙 정리 잘 해주셔서 간단한 한두 가지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1차에서도 하셨고 작업본 경험도 있으시고 많이 하셨을 건데 사실은 저 경동맥 초음파가 경험가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술기 중에 하나입니다. 상복부보다 오히려 몇 번 경험만 해보면 쉬운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도 인디케이션 나왔지만은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나 당뇨가 있다든지 카디오바이오틱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리커먼드하고 IMT 측정해서 이게 이제 바로 확실히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도 브레이크하고 그러면 이제 팔로우도 리커먼드하고 안티리피트 드럭이나 아스피린 계통을 약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데 가서 해보면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사실 초반에 제일 하기 힘든 게 사실은 ICA, ECA 구별이 제일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충분히 경험하셔야 되고, 우리 비관쌤 워낙 정리를 잘 해놓기 때문에 근데 저게 이제 혈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목이 짧은 경우는 ICA가 급격히 안쪽으로 스클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잡기가 좀 힘들어요. 아주 목이 긴 경우는 저렇게 롱지티면이 길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다 충분히 아까 파지티브 리모델링해서 나셋 ECST 충분히 설명 잘 해주셨고, 이제 스테노시스가 아까 백야쌤 자료는 80% 정도부터 이상에서는 속도가 준다는데 다른 스타디 보면 한 90%에서 된다는 스타디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80-90% 정도에서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는 그 정도로 스터디마다 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80% 돼 있지만 다른 스타디 실제로 레트로스펙티브 스타디에서 거의 90% 나오는 논문도 많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한 결과니까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컬에서는 전에 아주 50% 이상 12한 경우를 해서 볼 일이 잘 드뭅니다. 보통 종병이 이제 그들이들은 이런 경우에 많기 때문에 일단 로컬에서는 또 그런 경우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경험해 보시면은 이제 아주 이게 또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삼국부에 비해서 놓칠 위험성도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좋은 경험과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백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